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아빠님의 제보 사연으로 무려 23년 전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제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와는 어떻게 다른 공포를 가져오셨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가 2023년이죠. 제가 곤지암에 소재한 페어판크 정신병원에 다녀간 건 23년 전인 2000년도 7월 여름날이었습니다. 검통님이 한참 흉가 카페에서 활동하시던 시기보다도 10년이나 더 전에 다녀간 셈이네요. 그 당시엔 흉가 카페니 뭐니 할만한 커뮤니티가 없었고요. 거의 번개 만남식으로 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끼리 공포 스팟을 다녀오는 그런 분위기가 만개했었죠. 또한 그 당시에 번개식으로 공포 스팟을 가게 되면 꼭 지켜야 하는 불문율이 존재했습니다. 내가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요, 북에 몇 번이나 드나든 간큰 특전사 출신이요,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 불문율을 어기는 그 즉시 내다 버리고 어떤 해코지를 당하던 연락을 끊고 무시했었으니까요. 불문율이란 공포 스팟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그곳에 머무는 영가분들을 위해 제사상을 차려드리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스팟 내에서 영가분들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행동들, 물건을 건드린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해당 스팟 내에 있는 물품을 함부로 가져가는 등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저희 세대들은 하나같이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목적을 이루자는 취지였습니다. 굳이 어느 누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공포 스팟을 찾아 번개 만남을 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불문율을 철칙으로 여기고 절대 허투루 하지 않았던 게 그 당시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번개 만남엔 당시 군대를 갓 전역했던 A라는 친구, 그리고 인근 부대에서 복무하는 간부 B와 저까지 총 3명이 모이게 됐는데, 원래는 외곽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 흉가에 갈 계획이었지만 B가 대뜸 4년 전엔가 이 동네에 폐업한 정신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실래요?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었나? 저는 전혀 금시초문이었고 동행한 A 역시 그런 곳이 있었나요? 했습니다. 요즘처럼 유튜브나 SNS로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으니 당장 옆 동네 사정도 모르는 게 당근바따 아니었겠어요? B가 물만한 물고기 마냥 그 정신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남양 정신병원이라는 이름의 그 병원이 운영난에 이어 재정난까지 겹쳐서 끝내 폐원을 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시시콜콜하게 던지는 말들이 밤에 그 골목을 지나가면 병원 건물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인다던가, 창가 쪽에서 환자복을 입은 웬 남자가 자기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사실상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공포 스팟이다 라고 말을 하길래 급 구미가 당기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옆에 있던 A도 군침을 흘렸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저희는 제가 타고 온 코란도를 타고 그 병원 인근에 도착을 했습니다. 검통님이 남양 정신병원에 가셨을 땐 울타리 쳐져 있고 사유지라는 경고 문구에 경비도 돌아다녔다고 하셨는데, 어이구, 당시엔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건물 안으로 셋 다 사뿐히 들어갔네요.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가져온 상차림을 펴놓고 먼저 양해를 구한 뒤에 각자 무전기를 들고 찢어졌죠. 그냥 버려진 병원, 이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할 정도로 심심하고 볼 거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유독 달빛이 통과돼서 반사되는 그 빛의 잔상들이 이상할 정도로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데, 그동안 번개로 다녀본 여느 공포 스팟보다도 더 음산한 분위기를 띠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1층을 다 둘러봤으니 2층으로 올라가려는 제 귓가에 구두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하는 여자 하이힐 소리 같은 게 아니라 경비원분들이 신으시는 그 철구두의 소리였습니다. 일정한 템포에 맞춰서 들려오는 그 구두발 소리는 같이 온 일행들이 내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모인 저까지 포함한 3명 중 저와 B는 운동화였고 A는 샌들바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말인즉 건물 내에 상주하는 경비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고, 당황한 제가 무전기로 신호음을 날렸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건물 어딘가에서 경비원분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정리하고 나가자. 그런데 그 누구도 제 신호음을 잡지 못한 건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2층 어딘가에 있을 A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저는 불문율을 어기고 외마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후레쉬가 비추는 곳엔 경비원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분이 굉장히 노안 얼굴을 하고 저를 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었는데, 목숨이 아깝다면 얼른 나가게, 이 말을 하시곤 어둠이 짙게 깔린 계단 밑을 전등 하나 없이 퇴연하게 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의 연배라 그런지 안 무서우신가라며 감탄을 했지만 궁금증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이 건물에 상주하시는 경비원 분이시냐고 물어봤는데, 산 사람 입에 죽은 이들의 안식을 어지럽히나 좋은 말로 할 때 여기서 나가게, 이 말을 끝으로 제 시야에서 사라져 가시더라고요. 저는 무전기로 다시 신호음을 날려서 경비원 분이랑 마주쳤다. 빨리 나가라고 화내신다. 우리 그냥 나가자 하고 나서 발길을 돌려 계단으로 내려가서 입구 쪽을 향하는데, 제 후레쉬 불빛에 비춰지는 의문의 형상에 또 한 번 불문율을 어겼습니다. 어이구! 제 후레쉬 불빛이 비춰지는 곳엔 병원복을 입은 웬 어린 소녀가 복도의 중간 지점에 서서 팔을 들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당연히 출입구 쪽이었고, 그 소녀가 들릴 듯 말 듯도 아니고 그냥 입모양만 벙긋벙긋하면서 뭔가를 말하길래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유추를 해보는데, 제가 정확히 맞췄다고는 아직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시끄러우니까 빨리 나가. 안 나가면 화낼 거야. 여기서 비명을 지르고 나갔다간 저 소녀에게 뒷덜미를 잡혀서 끌려 들어갈까봐 노심초사 조심조심 기도 비닉을 발휘해서 병원 바깥으로 빠져나갔고, 바깥에 발을 내딛는 순간 걸음아 날 살려라, 저의 에마 코란도가 있는 곳까지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제 차 앞까지 도착을 하니까 A랑 B가 왜 이제 오냐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 제가 아까 신호음을 날렸을 때 뭐 이런 젠장할 하면서 내려오다가 둘이 마주쳐서 같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 둘이 나간 뒤에도 저 혼자서 저 병원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등골까지 쫙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번개 만남 이후로 몇 년 동안 남양정신병원에 대해 잊고 살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병원이 한국 최대의 공포 스팟이네, 온갖 이상한 헛소문의 괴담까지 한국의 챔피언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걸 보면서 세상이 많이 발전했구나 하면서 헤헤실실하고 웃었네요. 다음번엔 다른 번개 만남으로 공포 스팟에 다녀온 이야기를 제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지암 남양정신병원, 현재는 그 건물이 밀려서 사라졌고 그 자리엔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흉가탐방으로 갔을 때쯤이 한참 그 헛소문과 괴담이 정점을 찍었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사친과 3층 복도를 지나다가 한 병실에서 흐느끼고 있는 한 영가를 봤었는데, 당시엔 제가 영안이 있었던 시기라 그것이 확실히 영가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헛소문과 괴담에 현혹되어 저와 여사친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은 아니었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